이번 영상에서는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한 모든 인물을 알아볼 건데요. 스티브 로저스를 포함해서 호크아이, 윈터 솔저, 그리고 팔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틴 아메리카는 1941년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캡틴의 사이드킥 버키 반주도 동시에 데뷔하죠. 캡틴의 탄생 배경은 MCU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캡틴이 얼음에 갇혀서 동면하고 버키가 윈터 솔저가 되는 과정은 MCU하고 다소 차이가 있죠. 제모 남작은 폭탄이 든 무인 비행기를 추락시키려고 했는데 캡틴하고 버키가 이를 막아야 했습니다. 캡틴은 이 임무 수행 중에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고 결국 얼음 속에 갇혀서 동면하게 되고요. 버키는 폭탄 해체를 시도하다가 폭탄이 터지면서 사망하죠. 죽은 줄 알았던 캡틴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구조됩니다. 이렇게 다시 활동한 캡틴은 전설의 암살자 윈터 솔저를 추격하게 되는데 윈터 솔저와 캡틴의 이야기 역시 MCU하고 비슷비슷하죠. 자, 이제 캡틴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 마블 코믹스에서는 꽤 큰 사건이 터지는데 바로 시빌워입니다. 시빌워 때 아이언맨은 캡틴을 체포해서 뉴욕시 연방법정으로 끌고 가는데 크로스본즈 그리고 샤론 카터에게 암살당합니다. 이렇게 스티브 로저스는 사망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탄생하죠. 스타크는 공식적으로 아무도 캡틴 아메리카를 대신할 수 없다 라고 발표해놓고는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할 적임자를 물색합니다. 이렇게 스타크는 다음 캡틴이 될 사람을 찾아내는데 바로 클린트 바튼, 일명 호크아이입니다. 이렇게 호크아이는 캡틴의 코스튬을 입고 방패를 제대로 든 첫 인물이 되죠. 캡틴 아메리카가 된 호크아이가 가장 먼저 수행한 임무는 초인 등록법에 불응한 히어로들을 체포하는 거였는데요. 체포에는 성공했지만 다시 풀어주고는 스타크에게 코스튬과 방패를 돌려줍니다. 캡틴의 방패와 코스튬을 입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에 회의를 느낀 거였죠. 한편 버키 반즈는 캡틴의 방패와 코스튬이 아이언맨한테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걸 훔치기로 작정합니다. 버키는 아이언맨 때문에 캡틴이 죽은 거라고 믿었고 그 물건이 캡틴이 갖고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버키는 캡틴의 유산을 훔치다가 쉴드에 붙잡히고 토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토니 스타크는 버키에게 캡틴 아메리카가 되어줄 것을 제안하죠. 토니의 제안에 버키는 두 가지 조건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윈터 솔저로 활동했던 모든 정보를 제거해줄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활동하겠다라는 것이 그 조건이었죠. 스타크는 두 조건 모두 스티브 로저스가 원했던 것임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캡틴의 방패를 받은 버키는 호크아이에 이은 다음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하는데요. 캡틴의 코스튬까지 입을 자격은 없다고 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코스튬을 만들어 입습니다. 버키는 지난날 윈터 솔저로서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국가의 상징을 입고 활동하는 캡틴 아메리카로서 명예에 적합한 인물이 되기 위해 헌신합니다. 인간이 새로운 기회를 얻으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셈이죠. 한편 저격당하고 사망한 줄 알았던 캡틴 아메리카는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스티브 로저스를 저격한 샤론 카터가 정신을 차리고 진실을 파헤치는데 샤론 카터는 파우스투스 박사한테 세뇌당한 채 닥터 둠의 특수 총기로 스티브를 저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총에 맞은 스티브는 죽은 게 아니라 시간 속에 갇힌 거였죠. 하지만 샤론 카터의 기지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스티브는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현실로 살아 돌아온 스티브는 앞으로도 캡틴 역을 계속 맡아달라고 버키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버키가 캡틴 아메리카로서 활동을 너무 잘 해왔다고 판단한 거죠. 물론 다크레인이나 아스가르드 포위 사건 때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캡틴으로 활동한 적도 있었긴 한데 잠깐을 제외하면 버키가 메인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하죠. 한편 미 대통령은 시빌워 때 있었던 캡틴의 행동을 완전히 사면하고 초인 등록법도 폐지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스티브 로저스한테 쉴드의 국장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죠. 이렇게 스티브 로저스는 9대 쉴드 국장이 되고 이젠 쉴드 국장으로서의 임무를 맡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제모 남작이 현재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하고 있는 버키 반지의 정체를 폭로한 거죠. 물론 여기에는 윈터 솔저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버키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캡틴의 명성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스티브가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할 것을 명령한 거죠. 하지만 스티브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캡틴의 자리가 조금 자주 바뀝니다. 피어 이셀프 때 버키가 사망하게 되면서 스티브 로저스는 다시 캡틴으로 활동하죠. 그런데 캡틴은 아이언 네일 때문에 슈퍼 솔저 혈청이 중화되면서 급 노화됩니다. 스티브 로저스는 노화된 신체 때문에 더 이상 캡틴으로 활동할 수 없었고 샘 윌슨, 일명 팔콘에게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넘겨줍니다. 팔콘이 캡틴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스티브 로저스는 간간히 캡틴으로 활동하는데요. 노화된 몸을 보조하는 근력 보조 강화복을 입고서 활동하죠. 그런데 팔콘도 캡틴 아메리카로서 오래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은행 강도 사건의 진짜 범죄자를 잡았는데도 레이지가 부당하게 고소당하면서 미국에 대한 샘의 믿음이 흔들린 거죠. 이 사건으로 팔콘은 캡틴 아메리카로서의 활동을 그만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영상을 찍어서 SNS에 업로드합니다. 이렇게 팔콘은 캡틴의 유니폼과 방패를 집에 둬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리죠. 그 이후로는 스티브 로저스가 또다시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캡틴이 다시 젊어지는 이슈도 있고 캡틴이 알고 보니까 하이드라였다는 막장 드라마가 나오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캡틴에 대한 이슈가 연재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4명의 캡틴 아메리카를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이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하게 될지 예상해보는 것도 재미있겠어요. 캡틴 아메리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뷰형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